안녕하세요. 이슈연입니다. 매일 저녁 6시 오늘의 핫 이슈를 만나보세요. 술, 담배, 대리구매 일당 적발.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술과 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소년을 상대로 술과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준 뒤 수수료를 챙기는 일명 대리구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일탈도 문제지만 이를 악용해 돈벌이를 하는 성인들이 있어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리구매 게시글을 올리는 청소년들과 대신 구매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글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술, 담배를 대리구매해주는 조건으로 여성 청소년의 속옷, 스타킹, 양말 등을 대신 받는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청소년 유해물품 사용 등 일탈성 행위에 추가로 청소년 관련 성범죄로까지 악용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어른들의 책임감과 청소년들의 일탈 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태안갯벌 용머리 장식기와 공개.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잡리 청포대 갯벌 일대에서 용머리 장식기와 취도와 취도 상단에 부착하는 칼자루 모양 장식품을 발견. 지난 2019년 태안갯벌에서 발견한 취도 하단과 합쳐지는데 상하단을 합쳐 무게가 120kg, 길이 103cm의 대형 장식기화로 조선시대 왕실 관련 마루 장식기와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경복궁 창건기 건물 및 숭례문, 양주 회암사지 등 조선 전기 왕실 관련 건축물의 세부 모습에 대한 유일한 고고학 자료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WHO 원숭이 두창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신개국에서 보고된 원숭이 두창이 임신부, 면역저하자와 아동 등 고위험군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재소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WHO 사무총장은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에서 보고된 아동 감염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 6월 25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 원숭이 두창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즉 PHERC에 해당되는지 살펴본 결과 현재로서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향후 3주 동안 증가율 추이, 성노동자들 가운데 확인된 사례, 사망 및 입원율 추이, 돌연변이, 다른 동물 집단으로의 전파 여부 등이 추후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원숭이 두창이 PHERC로 지정될 경우 해당 바이러스는 코로나19에 이어 7번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됩니다. 영끌 실패한 2030 극단적 선택.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실패해서 극단적 선택을 실행하는 20, 30대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전남 완도 해상에서 인양한 조윤아 양의 부모가 인터넷에서 수면제, 가상화폐 루나 코인을 수차례 검색한 정황을 볼 때 사고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에도 회사 돈 약 70억 원을 횡령한 농협직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고, A씨는 지난 27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체포됐으며 A씨의 차량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 원룸에서는 취업 실패와 코인 투자 실패가 반복되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29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평소 주식과 비트코인 등 투기로 많은 손실을 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여유자금을 투자하는 4, 60대와 달리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 쪽 비중이 높은 2030 세대의 경우 투자 실패에 따른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 회생법원은 주식, 코인 등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변제금 총액의 손실금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했습니다. 이 실무준칙의 주요 내용은 예를 들어 채무자의 투자금액이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1천만 원이 남아있다면 채무자의 현 재산을 1천만 원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이 실무준칙과 관련하여 오히려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은 역차별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토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 물폭탄으로 곳곳 피해. 기상청은 30일 오전 10시 10분 홈페이지에 게재한 방제 속보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 지역 일부에서 호우특보가 발표됐다며 수도권에선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3시부터 30일 오전 10시까지 기상청에서 집계한 누적 강수량이 200mm 이상을 기록한 곳이 속출했습니다. 충남 서산 279.1mm, 당진 246mm, 경기도 화성 서신면 249.5mm, 용인 처인구 역삼지구 239mm, 오산 227.5mm,
안산 222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계곡이나 하천 상류 등 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야영, 캠핑 등을 자제해달라며 농경지 침수 범람, 하수도 우수관 배수구 역류, 공사장 비탈면 옹벽 축대 붕괴, 침수 지역 감전사고 및 자동차 고장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알바해주시면 축하금 드려요. 최근 일본의 술집과 음식점들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구인 광고 사이트에 내거는 직원 모집 공고가 이슈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려고 시급을 인상하는 것은 기본. 채용 축하금을 지급하겠다는 가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업과 외식업계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채용을 늘리고 있는데 반해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아르바이트생은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구인난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로 알바를 하는 20대 청년들이 배달이나 청소, 교육, 물류센터 등 플랫폼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실업급여나 청년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이 두터워지면서 알바를 하지 않는 청년들도 늘었습니다. 이 밖에 20대 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규 유입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전문가는 근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MZ세대의 가치관이 변화했고 지난 정부에서 지원금 등 각종 현금성 복지가 늘면서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의 핫 이슈, 이슈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